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3월이 되니까 벌써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외투를 입고 나오긴 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서 벗고 왔습니다. 자, 3월 달에는 날씨도 좋고 또 저희 마음도 화창해져서 사업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 3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비즈니스 성장에 많은 결과가 있는 달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중요한 내용이죠. 미팅에서 시작해서 다음 미팅으로 연결하는 사업, 연결 짓는 사업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우리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죠. 그런데 급한 마음에 또 서두르는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다음 미팅으로 연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또 지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뭘부터 찾으시냐면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를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노하우, 자, 하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비즈니스에 입문하셔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시스템 안에서 학습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 체계와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단순화시킨 걸 체계화시켜서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우를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시작 단계에서 no why, why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간절한 이유, 절박한 이유, 반드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채은이랑 우리 비즈니스를 수단을 통해서 내 삶의 시간과 재정의 여유와 자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why가 없는 분들이 결과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또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죠. 사업을 성장해서 높은 핀 레벨에 가 있으신 분은 25시간, 26시간을 쓰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요 씁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죠. 다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자, 어떤 걸 배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안다면 그게 명확하게 내 손에 쥐어져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결과치로 이어질지가 명확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가 정리되어 있으시다면 게으른 분은 없겠죠. 유튜브에 체인TV에도 제가 한번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공의 3하 원칙, Y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고요. 내가 이 간절한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know what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방법론, know how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의 3하 원칙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속도가 늦고요. 속도가 난다 하더라도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가 비즈니스 입문에서 처음 읽으시는 필독 도서이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공,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시킨 신화적인 성공자죠.
자, 덱스터 해거라는 분이 쓴 책 끝없는 추구 저희 필독도서이기도 하고요. 자, 성공하는 분들,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26번째로 성공은 인간관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역시 채인TV에서 한번 1시간 가까이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다시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성공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이 중요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성공하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어도요, 관계 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시스템보다 앞서는 건 사람 중심의 사업,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이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가 더 견고하고 디테일한 섬세한 부분까지 잘 체계를 잡아 넣냐, 단순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놨냐.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해가는 리더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 시스템을 더 조율하고 다듬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27장 성공은 시스템이다 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보는 경험을 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만족하고 감동해서 저희 사업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다가도요, 많은 분들이 장애물로 느끼는 거는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요, 뭐 남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와 비전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자신감이 없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통해서 자신감을 주는 방법론 주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미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미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결국 변화란 자신감을 의미하겠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성을 띠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교육, 체계적인 교육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 자,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1대1 미팅을 하지만 그 전에 혼자 하는 미팅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혼자 하는 미팅, 누가 보진 않지만 내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미팅들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하듯이 혼자 진행하는 미팅, 그리고 프로스펙터, 대상자와 함께하는 1대1 미팅, 또 프로모션 된 상태에서 스폰서나 팀의 리더분과 함께하는 2대1 미팅, 그리고 다양한 OM, 사업 설명이죠. 오퍼튜니티 미팅, 오픈 미팅, 그리고 제품, 보상 플랜, 리더십, 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는 줌 미팅. 자, 이러한 사이즈가 좀 큰 미팅, 그리고 8주간 진행하는 PSC, 또 8주간 진행하는 PSTC, 또 원데이 세미나 랠리, 또 회사에서 주최하는 동기부여 이벤트, 가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규모가 큰 미팅 우선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나 업라인 리더가 주관하는 미팅 우선,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미팅을 체계화 시키셔야 돼요. 결국은
시스템이란 이렇게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다음 단계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미팅, 이런 체계화된 미팅을 우리 시스템 안에 교육 시스템이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져 있는 가치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없이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변화할 수 없고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어떤 회사가, 어떤 그룹의 어떤 리더가 이런 시스템을 더 단순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원보이스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통일화시키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 체계화된 미팅을 진행시켜 나갈 건가, 형식과 내용을 통일시켜서 꾸준히 일관되게 진행시켜 나갈 건가, 거기에 집중해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론과 행동론이 있죠. 자, 방법론 중에 우리가 복제해야 될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총 준비 단계와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성공의 8단계. 다시 쪼개면 준비 단계에는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 단계로 막바로 넘어가요. 부실공사 하시는 거예요. 부실공사 하신 상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잠재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준비 단계를 통해서 그게 되고 나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성장 단계는 4단계, 5단계, 6단계 만남과 초대. 자, 올바르게 통화하시고 만나고 만나는 과정도 절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과 지속적인 후원. 자, 이 3단계가 성장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면 반드시 성숙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본질과 개념과 가치, 시스템의 구성체계와 운영 원리 정확하게 학습되어지지 않은 멤버가 많이 늘어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좋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성숙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숙 단계는 정기적인 상담과 마지막에 그대로 복제죠. 그대로 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검증된 시스템을 배워야 하고요. 그 검증된 시스템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걸 배우고 행동한 걸 안내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할 때 혹은 강의를 할 때 가장 조심스럽고 염두에 두는 게 제가 드리는 강의가 검증되어 있나, 혹시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따로 강의 준비를 하고 실제 비즈니스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강의와 비즈니스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지, 행동은 따로 하는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굉장히 되묻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내용을 비즈니스에 적용시켰을 때 그게 결과치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기대한 만큼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증된 내용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과정으로 강의했을 때 그 강의가 살아 움직이고요. 우리 각자의 비즈니스에 적용시켰을 때 그게 확률과 나의 꾸준함과 맞아 떨어지면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게 되겠죠. 성숙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8가지 과정들,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재능을 앞섭니다. 굳이 너무 똑똑할 필요도요.
너무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검증된 패턴을 우리는 반복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겠죠. 왜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까? 시스템을 따르는 누군가는 성공하지만 따르지 않는 아무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숙 단계에 7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6단계를 진행시키고 이제 성숙 단계니까 이제 상담해야겠다. 이제 상담하면 되겠다라는 좀 이게 융통성이 없이 비즈니스 이 패턴을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상담은 딱 정해진 7단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목표 설정하고 상담하시고 결단하고 상담하고요. 명단 작성하고 상담하고 수시로 때때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담. 내가 배운 대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상담. 여하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내가 시도했는데 원하는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상담. 상담은 8단계로 표시됐지만 상담은요. 수시로 해 나가시는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복제해 나가셔야 되겠죠. 이 패턴을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은 어떤 분이에요? 프로세스를 소유한 분이에요. 프로세스를 소유한 분이 프로예요. 분야는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전부 패턴을 갖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절차를 갖고 있어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없는 비즈니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도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프로세스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분이 프로입니다. 사업은 우리 사업의 성장은요. 연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작은 사이즈에서 시작된 미팅이요. 그 미팅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금 미팅하고 있는 그분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눈높이에 맞는 다음 단계의 미팅을 프로모션해서 연결시킬 건가, 연속적인 미팅을 어떤 미팅에 연결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연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연속적인 미팅 중에 첫 번째 미팅은요. 스스로 진행하는 1차 미팅이에요. QI 미팅이라고 하죠. 퀄리티 인터뷰. 퀄리티 인터뷰 하시면 퀄리티 인바이트로 연결돼요. 자, 퀄리티 인터뷰가 뭡니까? 자, 우리는 급한 마음에 처음에요. 빨리 어떤 결과치를 이루려는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 단계 무시하고요. 명단 작성하는 단계도 거치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쭉 훑어보다가 탁 찍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리고 앞뒤 없어요. 그냥 만납시다. 만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오후에 미팅인데 오전에 약속 잡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절차도 없이, 사전 미팅도 없이, 그리고 만나요. 우리의 스폰서님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님들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겁니까? 미팅 능력을 얼마나 잘하나 한번 테스트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러한 미팅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할 만큼의 결과치가 나올 수 없어요. 운 좋게 나와도요, 문제예요. 왜요? 물론 시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왠 줄 아세요? 그분도 또 그렇게 초대할 거니까, 그렇게 미팅 잡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퀄리티 인터뷰. 가능하면 그래서 본 미팅 전에 미팅 전 미팅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분히 상담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니즈, 그 상대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충분히 미팅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할 땐 반드시 디테일이 나와야 돼요. 디테일. 아주 미세한, 섬세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1차 미팅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 제가 쭉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 1차 미팅을 거친 미팅과 그렇지 않은 미팅은요, 확률이 달라져요. 누가 해도 확률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10명에 2명이라는 파레토의 법칙, 쇼트 스폰서 툴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도요, 검증된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시켰을 때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그 절차와 과정 무시하고는요, 이 확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미팅을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미팅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1차 미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분과 미팅할 것인가. 그래서 1차 미팅의 목적은요,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 설명하거나 미팅에 초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미팅을 통해서 그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라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미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만나서 편하게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시는지 그냥 상대의 삶을 조금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질문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삶의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사시는지, 상대의 필요성과 정보를 파악하고 뭐에 관심을 갖고 사시는지, 현재 컨디션은 어떤지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잘 알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시어머니가 위독하신데 그분한테 사업하자고 매일 쫓아가고 귀찮게 하신다고 그분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이런 컨디션을 체크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미팅의 목적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 염두에 두시고요.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안 만났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주관적인 정보를 팩트를 확인해서 객관적인 정보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팅 시에 프로다운 외모와 복장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무언가 우리가 내적인 변화는 바로 보여줄 수 없지만 외적인 변화는요,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이렇게 정돈된 복장과 비즈니스 모드로 사람들을 만났던 분들은 유지시켜 가시면 되겠지만, 자, 결국은 우리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외모로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 피부, 그렇죠? 그리고 복장, 구두, 말투. 자,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내적인 변화를 굳이 상대에게 말씀하지 않아도요, 상대는 딱 보면서 직감합니다. 아, 이분이 뭔가 외모가 변했다는 건 내면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스타일만 바꿔도요, 뭐 좋은 일 있어? 분위기가 완전 달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헤어스타일 하나 바꾸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나의 변화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리고 사전에 잘 정돈된 나의 마이 스토리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우리가 PSTC 때 꽤 두꺼운 교재가 나갑니다.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1분 스피치를 왜 해야 되고 1분 스피치가 왜 필요하고 1분 스피치가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서술을 해놨어요. 결국은 1시간짜리 풀 버전의 사업 설명을 가장 짧게 압축시켜 놓은 게 1분 스피치예요. 결국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나의 이유를 통해서 상대에게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분 스피치예요.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작성하시고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 이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를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미인, 경칭질,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 웃는 건 참 안 되죠. 그래서 화면이긴 하지만 우리 3초만 한번 밝게 웃어보실까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3초가 넘어가잖아요.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니까 3초를 넘기지 마시고 3초만 이달 들어서 가장 밝고 해맑고 이달 들어 가장 기쁘게 한번 3초만 웃어보실게요. 시작. 웃으니까 기분 좋아지시죠? 네. 내가 그렇다면 상대도 그럽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우리가 웃을 일 있습니까? 뭐 TV 틀어보세요. 뭐 누구를 치었대, 때렸대, 뭐 죽였대, 뭐 했대, 막 TV 틀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우리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 근데 빵긋빵긋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저분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저렇게 늘 밝고 긍정적일까? 이게 컨택입니다. 그냥 우거지 매운탕을 드셨나, 그냥 맨날 그냥 인상 팍 쓰면서 막 번데기 주름 잡고 다녀보세요. 입으로는 비전을 얘기하지만 내 인상이 얘기해 줍니다. 아, 저 일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구나. 나는 저렇게 되기 싫어. 내 말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업 설명을 해도요, 내 인상이 우그러져 있으면 내 사업의 비전도 우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해주고 경청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과 대화하면 저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것만 찾게 된다고요.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찾게 되면 칭찬하게 돼 있죠. 그리고 1차 미팅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말 줄이셔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질문 던지시면 상대가 말합니다. 상대에게 자꾸 말하도록 질문 던지시면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도덕경에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합니다. 다언삭궁이랍니다. 말 많으면요 궁지에 몰린대요. 말 많이 하면 자꾸 궁지에 몰려요. 그래서 말은 특히 1차 미팅 때는 말 줄이시고, 그리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FORM, 가족 얘기, 직업 얘기, 레크레이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로 대화의 말꼬를 트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면 이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있겠죠.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알 수 있겠죠.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분은요, 일단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사업의 비전을 보시면 꾸준히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죠. 아주 좋은 우선순위죠. 우리가 컨택해야 될 우선순위. 자, 이런 분들은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시면
본인이 운동을 하시거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외에 운동을 하시거나 꾸준히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은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뭔가 자기 삶에 애착이 있고 삶을 그래도 굉장히 뭔가 진취적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아듣습니다. 우리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아듣잖아요. 이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으로 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알리와 크리에이션이 떨어져 있죠. 레크레이션, 지금은 취미활동 여가생활 하지만 리크리에이션, 띄어쓰기에 보세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지, 머니, 그 다음에 내가 만나자고 한 이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얘기. 내가 최근에 너무나 획기적인 아이템을,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을 봤는데, 와, 이게 돈도 안 들어가고 경험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이템인데 하는 일 하면서도 3개월에서 6개월 투자했더니 180에서 450 정도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런 부가가치 있는 소득이 만들어지네? 혹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럼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뭔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잘 걸려서 그때 설명해요? 아니, 한 템포 늦추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 처음에 전화 약속 잡을 때부터 어떤 얘기 하셔야 돼? 내가 많은 시간을 만날 수는 없지, 내가 많은 시간을 대화 나눌 시간은 없지만,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지만 차 한잔 하자. 내가 미리 얘기해 놨잖아요. 내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기가 막히네.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다음에 만날 때 이 사업을 나에게 전해준 분이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 정도의 소득을 벌어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너와 꼭 한번 내가 소개시켜 주고 싶어 까지 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면요, 이분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증폭시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래서 툴을 전달해 주고도요, 책 주시고요, 다 읽지 말라고 하세요. 10페이지만 읽으라고 하세요. 절대 11페이지까지 읽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다 읽습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30분, 1시간 넘기시면요, 이제요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장소팔 고춘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요 만담을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제 비즈니스로 모드로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라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여보게 뭐해서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봤냐고,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불필요한 대화로 흘러가다 보면 내가 니즈 파악하러 갔다가요, 니즈 파악 다 하고 와요. 그래서 말을 아끼시고 딱 정해놓은 내 시나리오대로만 진행하고 오시면 아주 훌륭한 1차 미팅이 진행돼요. 이렇게 하면요, 스폰서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200% 쓸 수 있어요. 내가 사전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거를 제공하고 미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200%를 발휘한다니까요. 근데 아무 정보도 없이 오전에 집에서 전화하고 2시쯤 약속 잡고 아무 정보도 없이 갖고 있는 능력이 30%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폼 기법으로요, 상대의 컨디션 체크 후에 상대의 필요성에 맞는 니즈에 부합되는
그래서 PSC 1주차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우리 사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과 우리 사업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 아니에요. 나의 꾸준함과 상대의 타이밍이 아직 맞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절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니까요. 지금 그냥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평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계기나 위기나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추가 소득이나 다른 일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살면서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근데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건 나의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결단하게 만드는 건 그분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너나 하라고 아주 막 콧대가 높아서 막 도도해서 막 잘난 척 엄청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그때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안 들어와요. 우리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하는 것 같죠.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시간 지나가 보면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진작 좀 알려주지. 골백번도 더 알려줬습니다. 귀는 뚫려 있지만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시간은 지날수록 다 새로운 얘기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립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성장 단계와 똑같아요. 유년기 때, 유아기 때, 그렇죠?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중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일이 아니면 안 들려요. 내일이 돼야 그때 들려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나의 정성으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상대의 타이밍이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3년 만에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피치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3년 전에 최은의 비전을 내가 못 봤을까? 왜 3년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했을까? 아쉽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줌 미팅으로 성주에서 사업하시는 김가령 사장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 시기에 굳이 우리가 트레이닝도 아직 돼 있지 않잖아요. 굳이 뭐 데몬, 자료, 툴, 제품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노출시킬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60년 된 A사는요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조종기구라고 해요. 조종기구. 요즘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종기구. 생산자와 회원이자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조정해주는 조종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막 커피숍에서 미팅 약속하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 들리잖아요. 한 손에는 막 제품 막 가방, 오른쪽에 데몬 가방 막 낑낑대고 막 들어왔는데 딸랑딸랑 거리니까 출입구를 딱 봤더니 내 친구요. 저거 뭐예요? 큰일 났다. 알아요.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큰일 났다. 저거 내가 사야 되는 건가? 굳이 그런 선입견을 주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복장, 그래서 딱 비즈니스 가방 정도 들고 가서 이런 상대를 파악할 수 있고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충분히 아는 시간을 가져도 이 사업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보다는 그냥 가볍게 대화 나눈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잘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차 한잔 하자. 선생님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PSC 때 듣는 오디오 중에 있잖아요. 용건 없이 상대의 안부를 묻는 꾸준한 전화.
이건 돈 안 들이고요. 멀리 계신 분이나 바빠서 당장 내가 만나기로 내가 명단에 리스트업은 돼 있지만 아직 우선순위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꾸준히 용건 없이 용무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계속 해보세요. 그럼 통화 2번 하면요, 1번 만난 효과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자고 전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잦으면 안 되겠죠?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를 꾸준히 해요. 그러면 상대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하루에, 그래서 우리 데일리더진 체크리스트에 뭐 있습니까? 10콜. 하루에 10통화씩 전화하는 거. 사업을 목적에 두지 말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알고 있던 분들에게. 그동안 안 만났잖아요. 이 사업을 하니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내 얘기만 하고 딱 끝내는 거, 상대도 별로 그렇게 기분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해서 그동안에 단절돼 있던 관계나 신뢰관계를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서 경청질하면서 계속 상대와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네. 그래, 빠른 게 아니고요, 늦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냥 상대를 안부를 묻는, 대화를 나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근데 또 대화를 나눠보면요, 여기서 다 풀려요. 아, 상대가 뭘 찾고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스텝을 딱 줄여서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진행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내가 상대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굳이 앞서가서 상대에게 선입견과 편견과 불신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6번째, 그래서 1차 미팅은 지피지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상대를 아는 시간. 상대를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모르면 일승일패. 그래서 상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대화를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사업 초기에 갖고 있는 편견이죠.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말을 못해야 돼요.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이 안 돼요. 말을 못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된 말만 하셔야 돼요. 특히 명단 작성해놓고 예비 사업자나 예비 고객이시라면, 프로스펙트라면 많은 말을 하시면 하실수록 불리해져요. 어떤 좋은 질문을 할 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상담하셔서 그 어떤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조언하잖아요. 70대 30 대화법.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먼저 듣고 나중 말하고, 상대가 많이 말하게 유도하시면 돼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말하고 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리고 상대한테 얘기하게 돼요.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들어준 사람에게 반드시 부채 감정이 들게 돼 있어요. 빚진 감정. 들어준 사람한테요, 빚진 감정이 들어요. 그게 신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말할 데가 없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마음을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통로가 없어요. 들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인정하세요.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랬구나. 돈 들어가나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주관적인 정보를 객관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1차 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인터뷰가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브랜드 있는 대기업들 아무나 받아줍니까? 처음에 뭐예요? 필기시험 봐요. 아마 서류 심사도 할 거예요. 필기시험 보고 서류 심사 하겠죠? 필기도요 1차, 2차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서류 면접해요. 그 다음 면접도 1차, 2차 있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왜 이런 아주 인터뷰를 왜 거쳐요? 아무나 갖다 쓰면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조직이 흥하기도 하고요. 그 조직이 쇠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주민번호 이렇게 흔적만 있는 분 있으면 들여다가 그냥 포진시키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평생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처음에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슈도플랜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삽이나 쟁기로 돌 자갈 갈래 평탄화 작업하잖아요. 그다음에 불도저로 밀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으로 파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건물 짓잖아요. 우리가 뎁스를 해 내려간다는 의미도 뭡니까? 그렇게 반석이 탄탄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찾는 것이 어쩌면 뎁스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엄선해서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초기 단계에는 그런 안목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시간 지나가 보면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나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뎁스를 통해서 그런 분을 깊이 있게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그런 단계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놓치지 않고 짚어간다면 그래서 빠른 게 아니고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업은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Looking for looker.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인터뷰 1차 미팅을 통해서 이분이 찾고 있는지 찾고 있지 않은 분인지 그 정용석 교수라는 분이 인문학 강의로 꽤나 유명한 분인데요. 경희대 교수분이에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봤더니 사람은 15분, 30분만요.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세요. 인터뷰. 이분과 함께 내가 평생 가도 될 뿐인지 이분에게 내가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도 될 만한 분인지 물론 다 고르다 보면 없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어쩌면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루커인지 찾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건강을 생각하는 분인지 미용에 관심이 있는지 추가 소득을 원하는지 시간의 여유와 자유를 필요로 하는지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필요로 하는 분인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 나누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루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1차 미팅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1차 미팅 퀄리티 인터뷰를 통해서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 덱스터 에거 그룹의 10배, 20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낸 그룹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을 것 같죠? 늦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또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일수록 이제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조금 이제 그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돼요. 보면요, 막 엄청난 리더분들 많으셔요. 내가 막 이런 조직을 이끌었고 막 내가 뭐 최고 리더였고 막 이런 분들 엄청 만납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가서 회장님 하면요 반이 뒤를 돌아본대요. 막 대단한 리더예요. 막 내가 어떻게 뭐 사업을로 그냥 옵니까? 내가 몸값이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한 근에 얼마씩 쳐서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내가 지나온 과거에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가치가 책정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결과치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바이너리를 이상하게 배운 분들 있어요. 뭐 어디서 그렇게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줄을 쭉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는 이쪽만 해. 이거요 안 지켜집니다. 봤더니요 다 한쪽만 하고 있어요. 한쪽이 다 벼 있어요. 이거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안 지켜. 그래서 바이너리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해보시라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타실버라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의 포지셔닝 원칙을 갖고 내가 4명 소개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덤이고 감사함으로 생각하시면 내 영혼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뭐 누구 돈 벌어주는 것 같고 뭐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니까. 그런 분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좀 과한 말씀이고 이거 방송으로 이런 말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드립니다.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받으면 줘야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논리에도 안 맞고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검증된 회사가 없고요. 이렇게 성공한 리더가 없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괜찮아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가 올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어요. 일이 되겠어요?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5가지 개념 중에 제1개념 나로부터 시작하는 독립적인 자영업 사업 아닙니까? 나로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룹들을 나의 진짜 눈물과 땀과 열정과 시간과 정성과 헌신으로 진짜 빚어냈을 때 멋진 작품이 나오지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가고요. 나중에요 볶여서 죽어요. 쉽게 얻잖아요. 나중에 쉽게 나가요. 볶여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처음에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세요?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도요.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정성이 들어가야 나중에 진짜 멋진 조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힘든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미팅 중에 1차 미팅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성향이 있고 염세적이에요. 이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간혹 그냥 뭐 세상에 대한 막 그 증오심과 막 분노로 막 가득 차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날이 항상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차 드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불같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 좀 뒤로 밀어 놓으시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급한 마음에 시스템이란 6음절을 늘여놓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시스템대로 비즈니스 하면 우리의 소중한 걸 절약시켜줘요. 뭐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시켜줘요. 그런 분들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는 큰 꿈과 명확한 목표로 늘 뜨거움은 유지하시지만 호수에서 유유한 자태를, 아주 럭셔리한 자태를 유지하는 백조처럼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발은 엄청나게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외면으로 보여지는 건 아주 편안하고, 그렇죠? 비즈니스 오너처럼 뭔가 여유와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발과 늘 손은 바삐 부지런히 약속을 잡는 전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힘들고 뭔가 결과치만큼 안 나오신다면 내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의 모습을 복기해 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만남을 시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뭐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의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뭔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잘 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배우죠. 배워야 긍정적인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배우고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나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면서 항상 뭐 하시면 돼요? 나의 정성을 쏟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합니다. 진실은 통하고요. 가치 있는 비전은 통합니다. 서둘러서 그르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미팅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1차 미팅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미팅. 자, 본 미팅 전에 반드시 미팅 하셔야 되고요. 상담으로 명단 작성하고 분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20명 미팅의 우선순위 골라내셔야 되고요. 그 미팅의 방향성을 선택하셔야 돼요. 1차 미팅인가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사업을 전달할 것인가 혼자 만날 것인가 팀워크로 만나실 건가. 그 다음에 본 미팅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QI 미팅,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 그리고 본 미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안에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본 미팅이 끝나면 1분 스피치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팅 전에 사전에 충분히 시간 약속을 충분히 정하고 오셔야죠. 1시간이면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2시간. 앞뒤로 여유 시간을 갖고 와야 이렇게 충분히 미팅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1분 스피치 진행하고요. 그냥 헤어지시면 안 되고 프로모션 된 리더와 다시 미팅을 통해서 궁금한 걸 풀어주셔야죠. 방향성을 제시하셔야 되겠죠. 다음 참여하셔야 할 미팅을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팅 끝나면 다시 미팅 후 미팅, 이거는 스폰서가 진행하신 미팅입니다. 다음 참여하셔야 될 미팅 2를 프로모션 하시고요. 또 그분의 현재 눈높이에서 그 다음 단계 미팅을 어떤 미팅을 가져가면 좋을까, 후원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명단, 후원 대기, 후원 준비, 사업 학습, 사업 집중. 자, 이건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 미팅 때 조금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체계적 단계별로 지속적인 후원하셔야 되고요. 자신과 파트너의 단계별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단계별 행동 습관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결국 성장 단계의 50%는 지속적인 후원에 달려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는 프로세스를 소유한 분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1차 미팅, 팀워크로 하는 2차 미팅, 또 우리 시스템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시스템에 초대하는 3차 미팅,
우리 성장은 이런 검증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쌓여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